했는데. 뭐? 여기는 박스 하지 않았어? 몰라. 하다가 선생님이 끝났다고 하셨거든? 하다가 끝났다. 하셨어요. 자, 정리만 한번 좀 해줄게요. 네. 어디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번, 3번은 다 등차 수열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 2번, 4번은 등비 수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화식이라는 게 뭐예요? 시작하는 것만 탁 넣어주면 연쇄적으로 다라락 수열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정말 등차의 정의죠. 연속한 두 항 중에 뒤에 항에서 앞에 항 빼면 차이가 나오는데 그 차이가 일정하면 등차란 얘기고요. 3번은 이게 뭐야? 이게 뭐의 성질이야? 이거. 그렇지. 등차 중항. 그렇지. 연속한 세 항 사이에 등차 중항이에요. 또 뭘 잘랐네? 산뜻한데?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n 플러스 1과 n 사이에, 그죠? n 플러스 1과 n 사이의 차이가, 왜 또 누가 뭘 잘랐어? 저도 잘랐어요. 그래. 이게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번엔 너무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아. 길게 잘랐네. 그리고 n 플러스 2와 n 플러스 1 또 역시 연속한 둘 사이의 차이를 구해도 그 차이들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의미고요. 그거를 이제 n 플러스 1이 한쪽에 오도록 이렇게 모으면 얘가 된다. 그래서 등차 중항이 성립하고 그게 등차 수열이다. 4번도 했네. 그리고 이제 등비. 연속한 두 항 사이의 비를 구하면 그 비가 일정하다는 게 등비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등비 중항이고요. 역시 등비 수열, 요 내용을 두 개를 엮어서 해보면 n 플러스 1과 n 사이의 비, 그리고 그 다음 두 개인 n 플러스 2와 n 플러스 1 사이의 두 개의 비를 해도 같다. 이거를 역시 한쪽으로 모아서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괄호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조화 수열은 기본 메인 수열, 우리한테 처음 주어지는 수열을 역수로 했을 때 등차가 되는 애들. 그래서 기본 A1, A2, A2 이렇게 주어지는 이 수열을 다 역수로 만들어서 걔들이 등차 수열이 되는 거니까 역수가 된 이 상황에서 등차의 점화식이 그대로 적용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수열들 간에 임의의 n으로 표현되는 임의의 항들 사이의 성질 관계를 주고 그 성질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값 하나를 알면 이제 나머지 항들을 모두 알 수 있게 요렇게 주어지는 식들을 점화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기 문제가 몇 표가 있는 건가? 아이고. 네. 밑에 있는 거네? 뭐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네, 해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점화식으로 식을 줄 때는 첫 항을 알려줍니다. 근데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지금 보기 1번에 주어진 수열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등비수열. 네, 등비수열이에요. 왜 알려? 네. 아, 그래요? 등비 수열이 점화식이 아닌데요? 그죠? 얘는 제곱을 해서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알아요? 등비지? 알 수가 없죠. 그죠? 네. 꼭 점화식을 등비나 등차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등비나 등차가 우리가 좀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배웠던 애들이어서 등비, 등차가 대표로 주어진 거지 꼭 등비, 등차의 점화식만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점화식이라는 것이 시작하는 값을 알려주고 이 시작하는 값부터 넣어가면서 저 규칙대로 적용하면 수열의 항들을 알 수 있는 거니까 넣어보시면 돼요. 자, n에다가 1을 하시면 a의 2는 1, a의 1의 제곱, 9 빼기 1이니까 8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넣어서 a의 3을 구하시면 여기는 a의 2가 될 테고
그렇지.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네 번째. 그러면 얘를 제곱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얘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합차로 하시면 돼요. 63 빼기 1, 63 플러스 1 이렇게. 그거랑 그냥 비슷하지. 그러면 62 곱하기 64가 되죠. 네, 지저분하네요. 나 하면은 바로 네, 몰라요. 518.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해야죠. 518 뭐. 대립이야. 4, 2, 8, 24 해서 3968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화식은 첫 번째 항을 알고 그 첫 번째 항부터 점화식대로 하나씩 계산하면서 수열을 나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걸로 뭐 어느 정도의 항을 직접 구하는 건 좀 한계가 있죠, 그죠? 어쨌거나 그렇다 하시면 되고요. 이건 역시도 등차도 등비도 모두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하면 되잖아. 뭐예요? 연속한 3개가 있을 때 앞에 2개를 더한 게 그 다음 항이 된다는 얘기지. 그쵸? 오. 그래서 피보나치요? 피보나치 수열 아니에요? 그게 뭔데? 피보나치 수열 맞잖아. 피보나치. 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2개를 알려줬죠? 시작 2개가 있어야 얘가 되는 거지. 네. 네, 그냥 합시다. 넣어요. 그래서 n에다가 1을 넣으시면 3은 2 플러스 1이니까 5. 그 다음에 4는 2, 3 더해서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이 넣으면 8. 그러면 사항이 다 구해지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제일 휴대폰 그 비밀번호예요. 뭐예요? 피보나치 수열. 네요. 왜 그딴 자, 일반항을 구해보자. 거기 있는 일반항을 구해보자 라고 하네요. 그러면 주어진 점화식을 가지고 수열의 성질을 파악해보자. 이거 무슨 수열이란 얘기일까요? 네, 등차. 이건 등차 수열이라는 점화식이 됩니다. 왜냐면 얘를 넘겨보면 연속한 두 항의 차이가 3이 된다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 3이 등차 수열에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그렇죠. 3이 바로 두 수열의 두 항의 차이가 되는 거니까 분차는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반항 다 구했네요. A의 n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되니까 첫 항의 n-1 곱하기 공차. 따라서 이 첫 항이 5 플러스 3n 마이너스 3. 따라서 2 플러스 3n이 A의 n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요. 그렇죠. 이거를 넘겨보셔도 되고요. AN으로 나눠보셔도 돼요. 양변을 AN으로 나누면요. A의 n분의 A의 n 플러스 1을 하면 마이너스 3은 0이다니까 3이다가 나오죠? 무슨 수열이란 얘기예요? 등비 수열이란 얘기죠. 공비는 얼마? 공비는 3. 따라서 일반항은 첫 항에 아래 n-1 제곱을 하면 되니까 첫 항 2 곱하기 3의 n-1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 4번 첫 항은 이거고요. 얘는 이거래요. 무슨 수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등차로 보실 수도 있고요. 등비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등차로 보게 되면 공차가 0인 경우죠. 그렇지. 등비로 보게 되면 공비가 1인 경우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뭐 뭘로 푸셔도 상관없는데요. 어차피 연속한 두 개가 계속 같으니까 결국 모든 항이 3인 거죠. 따라서 일반항은 그냥 AN은 3이다. 그렇지.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얘는 이제 무슨 수열이야? 이렇게 A로 준 수열이 분모에 가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수열? 조화. 그렇지. 조화 수열이에요.
이렇게 조화 수열을 할 때는 A 분의 1을 만들어 놓은 그냥 얘 자체를 하나의 수열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n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되는 거니까 등차 수열인데 일단은 이 n분의 1꼴을 하나의 항으로 볼 때를 기준으로 등차 수열인데 이때 공차가 3인 경우가 되죠. 그러면은 일반항을 구할 때도요. 이렇게 A 수열이 분모에 가 있는 이걸 일반항으로 해서 구하시면 돼요. 이것의 일반항은 첫 항 A1 분의 1에다가 n-1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에 플러스 3n-3이 되는 거니까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6이에요. 그러면 3n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이게 a n분의 1이다. 자, 그런데 원래 우리한테 주어진 수열은 a 수열인 거잖아요. 그거를 역수로 해서 이렇게 했더니 조화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럼 일반항을 구해라 할 때도 최종에는 뭐라고? a n은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려면 얘를 통분해서 하나의 분수로 만든 다음에 역수를 만드시면 돼요. 그럼 통분해서 만드시면 2분의 6n이 되겠죠, 얘가. 2분의 6n 이렇게. 그럼 하나로 합치면 2분의 6n-5고 그걸 뒤집으면 6n-5 분의 2 이렇게 일반항이 나오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가능한 좀 천천히 할게요. 너무 심각하니까 힘들지 않게 해볼게요. 근데 뭐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런 정의를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쓴다에 대한 게 이제 고정적으로 있는 거라서 그것만 좀 연습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그 규칙을 익히는 대로 해볼게요. 자, 기본 15-1번. 여기 수열에서 A의 10항과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항을 구해보자. 그러면 사실 지금 이렇게 실제적인 문제들에서는 보기 1번에서 했던 것처럼 등차도 등비도 아닌 수열을 주고 우리한테 뭐 이런 걸 하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등차도 등비도 아닌 그런 점화식을 줬을 때는 직접 다 넣어가면서 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넣어볼서 노가다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제 기본 문제에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 대부분은 등차나 등비의 점화식을 주고 이 점화식이 등차의 점화식이구나, 이 점화식이 등비의 점화식이구나를 파악하고 결국은 그냥 등차 등비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주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해볼게요. 자, 여기 1번에서 주어진 얘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중. 그렇지. 등차 중항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결국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보시면 첫 항이 1이고 그 다음 항이 2니까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가지고 공차가 얼마인 걸 알 수 있어요? 2. 그렇지. 그럼 다 했네. 자, AN의 10항과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하자. 그랬으니까 일반항을 구해서 10을 넣으시면 되겠죠. 첫 항에다가 n-1에 공차 2를 넣어서 계산하는 건데 우리는 10항을 계산하고 싶고 첫 항은 1이고 그러면 9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8에 1 더하니까 19 이렇게 나오겠고요. 합공식 1항부터 10항까지 등차의 항을 더하는 합공식은 지금 우리가 합을 하고 싶은 1항부터 10항까지의 대상 중에 첫 항도 알고 10항 마지막 항도 알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2분의 항의 개수 10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끝 항 그냥 바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첫 항이 1이고 끝 항이 19니까 이렇게 하시면 20 나누기 2 10 곱하기 10 해서 100 이렇게 간단히 계산이 돼요. 사실 이렇게가 아니고 보기처럼 그런 이도저도 아닌 식을 주고 나서 계산해라. 그건 너무 가혹하지. 할 수가 없어요. 아야! 힘들어. 숨차.
방식으로 지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등비 중앙의 내용이죠. 따라서 얘를 통해서 A 수열은 등비 수열이다 라는 정보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연속한 두 항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공비가 얼마다? 2. 그렇지. 그럼 다 했네요. 등비 수열의 의미의 n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비인 R에 n-1제곱을 하면 된다. 우리가 원하는 건 10항이니까 A의 10은 첫 항 3에다가 2의 9제곱을 곱하면 되겠다. 9제곱 정도는 뭐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쵸? 네. 그럼 10제곱이 1024니까 103 곱하기 512? 그럼 6, 3, 1015 이렇게 1536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합공식. 자, 합공식은 공비가 2니까 2 빼기 1분의 첫 항 3 그리고 2의 10승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빼기 1은 1이 되니까 상관이 없고요. 얘가 1024 빼기 1이니까 1023 곱하기 3 해서 3069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2의 거듭제곱은 어지간하면 숫자 계산을 해요. 왜냐면 10제곱까지 해도 1024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서도 웬만하면 그 정도 범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계산을 하는 편이에요. 됐어요. 안 어렵잖아. 그치? 안 어렵잖아요.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네. 자, 그 다음 기본 문제 15-2번 보자. 자, 기본 문제 12-2번을 보시면요. 얘는 무슨 수열일까? 지금 이렇게만 봐서는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뭘 하냐면 양변을 분의 1, 분의 1로 역수를 취해봐요. 좌변 같은 경우도 이거 분의 1이 이렇게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A의 n 플러스 1 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변은 분모 분자를 통째로 뒤집으면 A의 n분의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좌우변을 이 하나의 항을 이렇게 분자의 항마다 이렇게 나눠주면 뭐가 돼요?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면 원래 우리한테 주어진 A의 수열을 역수를 취했을 때 1만큼 차이 나는 등차가 되는 조화 수열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화 수열이 되면 역수로 뒤집은 이거를 하나의 전체 항으로 보고 이제 플러스 1이니까 공차가 1이구나 해서 등차의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한 대로 일반항을 할 때도 이렇게 역수가 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역수를 해주시면 첫 항도 A1 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에 n-1에 D, 그럼 공차 1이니까 곱하나만 하죠?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근데 A의 1이 2니까 2분의 1 하시고요. 얘도 어차피 아까 해봤지만 통분해서 하나로 만들어놔야 나중에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분해서 쓰시면 2분의 2n-2가 이렇게 돼서 이걸 하나로 합쳐보시면 2분의 2n-1이 A의 n분의 1이다 가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n은 2n-1분의 2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15-2에서는 지금 여기 주어진 이 식의 형태를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런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배워가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숨 차. 날이 더워지니까 되게 숨 차다. 마스크 써서 그런 거 그러니까 날이 더워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거를 여름용 보건 마스크를 성공했어? 도전해봤어 니네? 뭘요?
덴탈 마스크 말고 보건용, 비말 차단용인데 얇게 이렇게 덴탈 마스크처럼 얇게 나온 그런 마스크를 이제 팔기 시작했어. KF-AD 마스크. KF-80, KF-94처럼 KF-AD.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금요일은 이제 그 파는 회사 사이트가 막 접속 불량이 되고 근데 오늘부터 공급량을 엄청 많이 계속 늘리고 있어서 그래도 오늘은 접속은 되고 다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일은 더 많이 팔고 라고 하니까 뭐 그렇기는 한데 에어컨 틀어달라고? 나 죽는데. 그러면 뭐 여기나 여기쯤으로 와. 조용하. 응. 똑같을 것 같은데. 이쪽 끝으로 와야지 차라리. 그렇지. 응. 그렇지. 아니지. 저기는 바로 바람이 오니까. 맞아, 집바로. 응. 그럼 여기는 훨씬 멀리 오기 때문에 다르다. 고장난 거 아닌가? 저 끝으로 가면 제일 안 춥긴 하겠지? 괜찮을 것 같은데? 온도를 좀 적당히 할게요. 20도? 그리고 날개를 좀 바로 오는데요. 날개를 좀 각도를 조절해보자. 김신이 안녕? 너 오늘 왜 안 왔니? 지금 침대에 누워 있네. 김신이 왜 안 왔어? 놈 새끼. 어때? 적당한 거 아니에요? 바로 가요? 바람이 안 나요. 바람 가요? 어? 아 그래? 민경아 바람 막 직접 가니? 그냥 니 여기 그렇지 뒤에 않네. 앉아. 아니면 완전. 지금 날개 각도를 조절해놔서 바로 아래로 떨어지진 않는데? 그래. 내가 희생한 개웃기. 제가 희생한 거예요. 뭐라? 주영아? 뭐라는 거야? 자, 오케이. 보도록 합시다. 2번, 15-2가 15-2는 요거 끝이네요. 네? 간단한 문제들도 되지. 대신 유지가 너무 많네요. 자, 근데 유제도 당연히 쉽겠죠. 아니 근데 많은 게 문제지 쉬운 것보다. 자, 쉬우면 많아도 하나가 금방금방 풀리니까. 신이야, 온라인을 하는 거 힘들지. 자, 보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귀납적으로 정의하여라 라는 말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점화식의 형태로 써보자. 즉 임의의 n번째에서 n의 값이 들어가면 이제 그 수열의 항들이 정의될 수 있도록 그 수열에 포함된 임의의 항들로 그 관계를 설명하자라는 게 결국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점화식, 표현된 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해보자. n쌍의 부부가 참석했대요. 그럼 총 몇 명이야? 난 하나하나를 세면? 그렇지. 그래서 n쌍이 둘을 하나로 묶었을 때 n쌍인 거니까 지금 보면 총 2n명의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할 때 그러면 여기 한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이 악수하는 횟수는 몇 번이에요? 그렇지. 내 배우자 빼고 나머지랑 다 악수한다고 했을 때 얘가 악수하는 횟수는 2n-1회 악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 그러네요. 어우. 와, 똑똑한데 우리 애들? 야, 맨 처음에 말했어. 이해는 했는데. 그걸 설명해줬어요 나한테. 이유를 네, 잘했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한 명 기준으로는 우리 부부 빼고는 다 하는 거니까 2n-2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한 명당 2n-2회씩 몇 명이? 그럼 총 몇 명이에요? 2n명이 다 이만큼씩 각각 악수할 거 아니야? 그러면 총의 악수 횟수는 2n 곱하기 2n-2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겹치는 게 있어요. 겹치는 게 있어요. 네. 뭐가 겹쳐요? 왜냐면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을 기준으로 악수한 획수를 할 때 내가 악수하는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A와 B가 악수를 한다 그러면 B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A와 악수한 게 이미 카운트가 되죠. 이 대각선 구할 때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한 회니까 2로 나눠 주셔야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약분하고 했을 때 결국 2n 제곱 마이너스 2n이 바로 a의 n이 되는 것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n 플러스 1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화식으로 할 때는 a의 n과 그 다음 a의 n 플러스 1의 관계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 차이를 표현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a의 n 플러스 1을 구하시면 돼요. 여기 n이 n 플러스 1로만 바뀌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의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2의 n제곱 플러스 4n 아닌가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다 풀면 2 플러스 2 나오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요? 어차피 여기 상수는 얘네끼리 사라져요. 그럼 AN과 AN 플러스 1을 비교했을 때 차이는 뭐가 나는 거죠? 4n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따라서 A의 n 플러스 1은 A의 n에다가 4n을 더하면 된다 해서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게 답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A의 n, 그러니까 n쌍의 부부가 있을 때 요만큼 악수를 다 했어.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A의 n 플러스 1이 돼. 즉 마지막 n 플러스 1번째 쌍이 늦게 와서 얘네가 추가가 된다 그러면 이미 얘네들끼리는 다 했잖아. 기존에 있던 n쌍에서는. 그러면 추가로 온 얘네들만 악수를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그 악수 횟수가 몇 번이 되겠어요? 얘들의 부부가 원래 있던 사람들과 한 번씩 다 하면 되니까 얘들이 추가로 하게 되는 악수 횟수가 한 사람당 2n명과 해서 2명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만큼이 추가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결국 똑같은 관계식이 나와요. 그죠? 이런 식으로 관계, 상관관계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납적으로 정의하여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았고요. 2번 보시면 A5를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죠. 근데 점화식이라는 게 원래 첫 번째 값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값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값은 얼마일까요? A의 1인데요. A의 1은 정의대로 해보자면 한 쌍의 부부가 있는 거죠. 그럼 악수하는 횟수가 없어요. 그렇죠. 0이겠죠. 이걸 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시작으로 해서 여기 점화식에 넣어보시면 A의 2는 0 플러스 4. 그 다음에 A의 3은 4 플러스 8. 12가 되고요. A의 4는 3, 10이니까 12, 12, 24.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A의 5는 24에 얼마예요? 헷갈리는데 96이죠? 그래서 100
120이 되겠네요. 아닌데? n을 해야 되는 거구나. 쏘리. 선생님 지금 이거 다 여기 앞에 걸로 더했죠? 잘못 계산했어요. 쏘리. A의 3은 A의 3이면 4에다가 8. 여기는 맞고. 그치? A의 3부터 여기 4부터 잘못 계산했구나. 4는 여기 12에다가 3, 4, 11을 해야 되니까 24. 얘도 맞네? 얘를 잘못했구나. 그러면 5는 얘 24에다가 4, 4, 16을 넣어야죠. 어쩐지 너무 많아지네. 네, 그래서 40번. A의 5. 5쌍이 오면 40번 압수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2번이에요? 지금 2번 한꺼번에 한 거예요? 자, 좋고. 이번 문제. 4번 보십시다. 1단계를 통과했을 때 점수는 1점이다. 자, N단계를 일단 통과해야 무조건 다음으로 갈 수 있고 N 플러스 1단계를 통과하면 N단계를 통과했을 때 점수에 그 점수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배가 추가로 부여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 그대로를 써서 하면 되는데요. 자, A의 N에다가 N단계를 통과할 때의 점수가 이거죠. 자, 근데 이 점수에 그 점수에 A의 N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배를 추가로 주는 거니까 얘를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추가로 부여되는 거잖아. 3의 N제곱 마이너스 1배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배를 한 게 추가로 부여된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A의 N 플러스 1을 통과했을 때 점수가 부여되는 것이고 A의 N이 공통이니까 A의 N으로 묶으시면 1 플러스 3의 N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게 이렇게 지워져요.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은 3의 N제곱 곱하기 A의 N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이제 1번. A의 N과 A의 N 플러스 1의 관계식이 됩니다. 앙수씨. 아이, 책도 안 넘기고, 철시가. 신이야, 지금 조이가 필기를 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신이야 그거 그냥 한 5초 건너뛰기 10초 거든요. 조상 취소. 무슨 한 거야? 그거 올려주면 돼. 알트 F 눌러주세요. 됐다. 돌아왔다. 자, A의 5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의 N 플러스 1이 3의 N의 A의 N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1단계를 점수했을 때 점수는 1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A의 1은 1이다 라고 돼 있죠. 이거 그냥 넣어서 구하시면 돼요. 자, A의 2는 3 곱하기 A의 1이니까 3이고요. A의 3은 3의 제곱 곱하기 A의 2니까 9, 3, 27이겠죠. 그 다음 A의 4는 A의 3의 세제곱에다가 여기 A의 3인데 얘가 3의 세제곱이고 딱 보니 3의 거듭제곱으로 커지는 것 같네요. 그러면 3의 6제곱.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A의 4제곱에 3의 4제곱에 A 4인 A의 6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A의 3의
10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3의 10제곱은 뭐예요? 몰라요. 아, 네. 3의 10제곱은 훨씬 값이 크게 변해서요. 네, 알 수 없어요. 계산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됐죠? 근데 같은 이런 식의 문제들이 그냥 이제 연습해 볼 수 있게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기본 해봅시다. 아, 선생님 이거 수예요. 네. 지금 안 나와요? 네. 진짜요? 아, 수투예요? 아, 수투에는 안 나와요. 다행히. 나이스. 지금만 또 나중에 언제 나와요? 내신할 때 나오겠죠. 그때 말고 안 내신할 나와요? 때. 시그마요? 아니요, 왜 안 나와요? 나와요. 아, 미적분할 때. 오. 더 살아야겠다.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자, 역시 비슷한 문제죠. 규칙을 주고 그 규칙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네요. 점 P1의 좌표는 2고요. 수직선 위니까 그냥 X값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점 2의 좌표는 3이다. 선분 이것을 외분하는 점이고, 그래서 좌표를 AN이라고 할 때니까 A의 1이 2, A의 2는 3이 되는 거고요. 자, 규칙 2에 나온 저 관계를 잘 쓰면 되겠죠. 점 P에 n 플러스 2는 두 점 얘네 둘에 대해서 얘네 둘의 길이를, 얘네 둘의 성분을 3대 2로 외분하는 점, 외분점이 나왔죠. 근데 어차피 한 가지 x 좌표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외분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금 외분을 하는 기준인 성분이 얘가 이렇게 두 개가 돼요. 그럼 얘가 3, 얘가 2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외분은요, 두 비율을 빼시고요. 그 다음 비율을 각각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Pn의 비율이 3이고 Pn 플러스 1쪽의 비율이 2면 각각 이렇게 반대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A의 n 플러스 1. 왜? A가 P의 좌표니까, 그죠? 좌표에다 곱해야죠. 그 다음에 P의 좌표에다가 2를 곱해서 2A의 n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Pn 플러스 2의 좌표, 즉 A의 n 플러스 2가 된다. 따라서 분모는 1이 되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A의 n 플러스 2는 3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A의 n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빨리 필기해 주세요. 그러면 2번은 역시 다시 앞에 문제처럼 A의 5를 구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 점화식에 넣어가면서 구하시면 돼요. 자, n에 1을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3A의 2는 9, 그 다음 2 곱하기 A의 1은 4. 그래서 5가 된다 할 수 있고요. 자, A의 4는 3 곱하기 A의 3이니까 3, 5, 15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니까 3이 6, 9. 그 다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얘는 3 그리고 9, 3, 9, 27. 그 다음에 2 곱하기 5, 10. 그래서 17이 나온다 라고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어렵게 되지 않아요. 단순한 것들이죠. 네. 단순한 과정들을 반복해서 연습을 우리가 잘 하시면 돼요. 중아, 필기 안 할 거니? 그래, 그건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필기 안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계속 응용 문제예요. 계속 응용 문제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자, 15-6번 보시면 소금물, 우리가 싫어하고 싫어하는 소금물이 나왔죠. 소금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 야, 잘하네. 잘하는 친구구나. 자, 10%의 소금물 100g이 들어있는 그릇이 있대요. 이 그릇에서 소금물 50g을 덜어내고
6%의 소금물 50g을 추가하는 시행을 n회 반복한 후 소금물의 농도를 AN이라고 해보자. 그럼 첫 번째는 50g 덜어내고 50g 더하는 거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10%의 소금물이 100g 있어요. 그래서 소금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 자, 그러면 여기 근데 어차피 거기서 50g을 덜어낼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소금물은 50이겠죠. 그럼 이 안에 소금의 양은 얼마야? 5g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6%의 소금물 50g을 추가하잖아요. 6%의 소금물 50g은 얼마예요? 3. 그렇죠. 3g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결과가 되는 농도를 AN이라고 하자. 그럼 소금물이 100g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8g이니까 100분의 8 곱하기 8하면 100분의 8 곱하기 100을 하면 8%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 한 번을 했을 때는 8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다시 50g을 덜어내고 이제 하는 건데 이만큼 이거 6% 50g 즉 소금 3g을 추가하는 건 변하지가 않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요게 지금 A1의 컨디션이라면 이 A1의 상태에다가 어차피 소금물의 전체 양은 50g 떼어내고 다시 50g을 넣기 때문에 소금물 전체는 변하지가 않아요. 다만 뭐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 소금의 양이 계속 3씩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이제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리고 파악해서 저 A의 N과 A의 N 플러스 1의 관계를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자, A의 N항은 지금 소금물의 농도가 A의 N%인 거잖아. 여기다가 이 핑크색으로 표시한 요 컨디션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A의 N번째에서 한 번 더 시행이 늘어나니까 A의 N 플러스 1번째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A의 N%의 소금물이 50g이 있고 그러면 농도는 2분의 AN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소금물 50g에 소금 3g을 더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100g이 되고요. 소금은 2분의 AN 플러스 6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의 농도를 AN 플러스 1%라고 할 건데 얘는 바로 요 100분의 여기에다가 100을 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AN 플러스 6이 될 거다.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그쵸? 얘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 2분의를 그냥 분배한 상태로 2분의 A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3 이렇게 쓰셔도 돼요. 뭐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A의 N 플러스 1번째 시행의 농도는 N번째 시행의 절반에 3을 더한 것과 같다. 네. 규칙만 잘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 A의 4를 구해라가 3번이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좀 지우고요. 지우고 규칙을 여기다가 써보면 점화식 A의 N 플러스 1은 A의 N에 이렇게 된다는 걸 방금 찾았죠? 그럼 첫 번째가 8인 걸 알았으니 저 식을부터 하나씩 해보시면 2는 7 3은 2분의 7 플러스 이게 통분해놓는 게 낫네요. 나는 2분의 AN 플러스 1 그러면 2분의 13 다음 마지막에 AN 4는 2분의 25에 2분의니까 4분의 2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점화식을 구하고 나시면 첫 번째 항의 값을 하나씩 찬찬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됩니다. 됐죠? 됐어요. 그 다음 몇 문제 보십시다. 계속 이제 같은 방식이에요. 뭐 딱히 어렵다기보다 주어진 문제 조건에 맞게 관계식만 잘 정리하면 되는구나 하시면 돼요. 자, 흰돌, 검돌 합해서 n개가 있대요. n개를 흰 바둑돌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a의 n이라고 할 때 다음을 겪어보자.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요? 그룹 지낸 거 아니에요? 그룹을 줘요? 조합인데, 그죠? 조합인데요. 흰 바둑돌, 검은 바둑돌을 합해서 n개가 있는 거잖아. 그쵸? 방법의 수가 AN인 거구나. 오케이. 관계식을 찾으면 되니까. 오케이. 자, 생각해 봅시다. 얘는 n개가 섞여 있는데 이미 얘를 배열하는 수를 구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자, n 플러스 1은 바둑돌이 n 플러스 1개가 된 거예요. 즉, 흰 돌이든 검은 돌이든 하나가 늘어났겠지? 그죠? 그게 늘어난 상태에서 어쨌든 그게 상관없이 배열되도록 한 방법의 수고요. 얘는 이제 두 개가 늘어난 상태에서 역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걸까 도저히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A의 n 플러스 2에서 흰 바둑돌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놓는 방법의 수는 일단 첫 번째 흰 돌이 맨 앞에 오는 거. 자, 흰 돌이 맨 앞에 온다는 건 여기에 흰 돌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무조건 무슨 돌이 와야 돼요? 네, 검은 돌이 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몇 개 배열하면 돼요? n개, 그렇지. 그런데 n개를 흰 돌이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방법이 바로 몇 개예요? 이거죠? 따라서 n 플러스 2개의 바둑돌이 있을 때 흰 돌이 먼저 오는 경우는 흰 돌 놓고 검은 돌 놓고 나머지는 n개를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a의 n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두 번째는요. 검은 돌이. 자, 검은 돌이 맨 앞에 와요. 검은 돌이 맨 앞에 와. 그러면 검은 돌은 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검은 돌이 맨 앞에 오면 뒤에 남은 건 몇 개예요? n 플러스 1개죠? 그럼 이 n 플러스 1개 흰돌 바둑돌 섞어서 n 플러스 1개를 흰돌끼리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면 되잖아. 그 방법의 수가 몇 개? A의 n 플러스 1이죠. 맞아요? 따라서 맨 앞에 검은 돌을 놓고 남은 n 플러스 1개 흰돌 바둑돌 섞인 n 플러스 1개를 흰돌끼리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의 n 플러스 2를 계산하는 건 결국 이 두 가지 얘 또는 얘니까 둘을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더해요 곱해요? 더해야죠. 그렇죠. 또는이잖아요. 이거나 이거나 그런 경우는 합해야죠. 따라서 n 플러스 2는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A의 n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의 1은 얼마예요? A의 1은 아니 A의 1 그럼 바둑돌 하나 있는 거죠. A의 1은 1이고요. A 네? 아, 두 가지일 수 있으니까 흰돌 하나, 검은 돌 하나? 네, 두 가지네요. 그러면 A의 2는 몇 가지겠어요? 흰돌은 가능해요, 안 해요? 뭐라고요? 흰, 검. 그렇지. 그러니까 흰돌 두 개가 있는 거 말고는 가능하니까 흰 거, 검은 거 섞여 있으면 흰, 검, 흰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검은 거 두 개만 있으면 그냥 검 넣어야 되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A의 7까지 가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A의 3은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되니까 5. A의 4는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되니까 8. A의 5는 13. A의 6은 21. A의 7은 3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귀납법 아까 설명 들었다면서요, 우리 주용이. 예를 들어서. 즉 한마디로 귀납법이라는 건 경험을 통해서 자꾸 규칙적으로 무언가가 반복되면 우리가 더 이후에도 그 규칙에 따라 어떻게 되겠구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규칙을 가지고 이제 이후를 예측해 보거나 참이 되겠구나를 밝히는 게 귀납법이 됩니다. 이제 근데 그거를 수학에서 도대체 뭐를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를 해보아야겠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요. 귀납법을 하는 건 이 수학적 귀납법을 그래서 우리가 수열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 건 사실 규칙이 분명해요. 규칙이 분명해서 보기를 통해서 풀어볼 건데요. 여기 내용을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귀납적 정의라는 그리고 귀납법이라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수학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n이 1일 때 주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귀납법을 이용해서 결국 어떤 명제가 주어지면 그 명제가 임의의 n이 대입됐을 때도 성립한다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주어진 명제의 요 n에다가 1을 넣는다 돼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꼭 1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이 명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값 중 가장 시작값.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귀납법을 통해서 증명하는 문제들은 연속한 어떤 값들을 계속 넣으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명제들이 주어지고요. 그 명제가 성립하는 가장 작은 값을 넣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자연수 1부터 1대인 경우가 많아서 1이라고 써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명제는 그 명제에 쓰고 있는 문자에 2부터 넣었을 때를 정의로 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시작값인 2를 넣어서 일단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1은 아닐 수도 있다. 만약에 이 명제의 성립이 n이 2일 때부터 라는 조건이 있으면 시작하는 값인 2를 넣어서 성립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가장 처음 시작하는 값에 대한 성립을 확인하시면 그 다음 임의의 k 번째일 때는 무조건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참이라고. k를 넣었을 때 무조건 참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얘가 참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도 성립하는지를 이제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논리가 성립되냐면 임의의 k번째가 참이야. k를 넣고 확인한 명제가 참이라는 전제에서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도 참이 될 수밖에 없음의 관계가 확인이 되면 연속한 두 개, 한 앞에 게 성립하면 다음 것도 성립한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값일 때 값을 넣었을 때 참이었으니까 그 다음 값 넣어도 성립하고 걔를 넣어서 성립하면 이 둘의 관계로 그 다음 것도 성립하고 그 다음 것도 성립하고 결국 연속한 나머지가 모두 다 성립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은 무조건 요 세 단계를 통해서 참이다 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세 단계를 하는 것이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우린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것에 대한 연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디냐? 어디야? 어디야? 어디 갔어? 어디야? HDMI 아래. 아래 있다고? 왜 아래로 내려왔어? 그게 아니라 아씨, 여기 있네. 안 보여.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안 보여. 아래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잖아. 아래 있어요. 여기? 어씨. 왜 숨었어, 별로? 어씨. 오케이. 자, 세 단계를 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n이 자연수일 때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지금 이 식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귀납법을 활용하는 문제에서 귀납법을 통해서 참임을 증명하는 문제들은요, 보통 좌변은 이렇게 연속한 그 규칙을 쫙 다 풀어서 쭉 보여주고 그렇게 풀어서 쫙 쓴 식이 우변에 딱 요 식으로 정리된다 했을 때 이게 참인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부터 시작해서 결국 2n-1까지 홀수의 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홀수의 합을 하면 결국 n제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n에다가 1부터 넣어서 1 때까지, 그죠? 할 수 있으니 n의 시작값은 1이라고 볼 수 있고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참인지를 확인해요. 그러면 우변은 그냥 1이 되죠? 왜냐면 얘가 1이니까 1부터 1까지의 합은 그냥 1이잖아요. 그죠? 1은 1이다. 따라서 성립한다. 확인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n이 k일 때는 성립한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러면 식을 써보면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k 마이너스 1까지의 합이 k제곱이다. 근데 이건 참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n 플러스 1을 적용했을 때를 밝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n이 k 플러스 1이 되게 되면 이 좌변에 어떤 항이 추가되는 거예요? 2k 플러스 1이 추가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이라고 가정해놓은, 참이라고 성립한다고 해놓은 이 식을 이용해서 이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의 모양을 만들어 보고 그게 성립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n에 k 플러스 1을 넣게 되면 방금 말한 대로 이 좌변에 2k 플러스 1의 형태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쪽에 더해줘야 돼요. 그런데 등식의 성립, 얘가 참인 등식이고 등식의 성립상 한쪽에 뭘 더해주면 반대쪽에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양쪽에 k 플러스 1을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즉 우리가 앞으로 수학적 비난법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애들은 등호를 기준으로 한쪽은 식으로 딱 정리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한쪽은 쭉 그 특징을 그냥 쫙 나열해 놓은 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인위의 k일 때 성립 판단을 하시고 이 나열된 쪽이 그 다음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모양이 되도록 적당한 항을 뭐 더해주든 곱해주든 할 건데, 그때 그 변화를 차민 등식이니까 좌우에 등식의 성질에 따라 좌우에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정리했을 때 결국은 이 주어진 명제와 같은 형태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k 플러스 1일 때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좌변에 필요한 2k 플러스 1을 더했고요. 그걸 등식의 성질에 따라 좌우를 같이 했어.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랬더니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다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와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면 n이 k가 참이면 n이 k 플러스 1이 됐을 때도 참이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러면 시작 1일 때가 참이었으니까 2 넣었을 때 참이 된다는 얘기고, 2 넣었을 때 참이 되면 3이 넣었을 때 참이라는 얘기죠. 결국 이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됩니까? 이게 이제 비납법이에요. 비납법을 이렇게 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용 문제가 3개 남았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3개 남았으니까 뭐 이번 수업 시간에도 하겠네요. 지금 40분이요. 자, 워크북 채점 받으셨으면 워크북